오늘 우리 K증시는 온통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또 에코프로 형제들에 집중되었던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상장하자마자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버렸던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은 마침내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장중에 보면은 최고가에서 종가의 폭이 한 10% 정도 마이너스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좀 아리송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남녀가 이제 썸 타다가 어느 날 딱 오늘부터 1일 이러고 이제 사귀기로 했어. 근데 이제 바로 시작한 그날부터 이제 또 남녀 사이에 처음 사귈 때 이제 전화 통화 많이 하잖아. 그래서 사귀기로 한 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새벽 3시까지 이제 전화 통화를 했다 이거야. 근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현실적으로는 둘 다 이제 피곤할 때도 됐고 하여간 뭐 다 이해를 해. 근데 그 전에 이틀 동안은 이제 새벽 3시까지 통화를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이제 통화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 여학생 쪽에서 한 10분 통화하다가 갑자기 급하게 목소리가 차가워지더니 나 이제 잘래 이러고 냉정하게 전화를 또 끊어버렸다 이거죠. 그럼 이제 남자 쪽에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게 뭐지 이거 뭐 하시는 거지? 벌써 이거 식어버리는 건가? 아니면 이틀 동안 잠 못 잤으니까 오늘은 일단 이렇게 좀 쉬엄쉬엄 하고 대신에 내일은 또 다시 이게 뜨거워지려나 막 이제 밤새 머리가 터져 나가는 거죠. 특히 이제 저처럼 이 애착 관계 형성에 있어서 불안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 이게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카톡을 여친한테 보냈는데 거기 일자가 30분 이상 안 없어지면 혼자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거든요. 그동안 받은 거 박스에 다 넣고 손편지 받은 거 다 불태우고 막. 근데 이런 환자들의 경우는 그런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일 뉴스 할 때 산타릴리 시식 코너 지금 누가 봐도 화려해 보이고 딱 좋지만 이 진수성찬을 엎어버릴 수 있는 망나니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준이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그래서 결국은 떨줍 올팔만이 살 길인데, 이제 어제 이틀째 급등에 올팔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현찰 박치기로 떨줍을 준비하던 분들한테는 또 좋은 찬스가 오는 거죠. 그럼 이런 산타렐리 시식 코너에 이제 육개장을 갖다가 갑자기 떡하니 내온 그 망나니 3마리 중에 연준, 바로 요 놈이 간밤에 공개된 지난 11월 FOMC 당시 회의록에서 연준은 당분간은 금리 인하로 돌아설 준비조차, 그냥 언강생심 막 그런 힌트조차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타랠리 시식 코너의 어떤 동력이었던 내년 1분기 중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국 시작한다는 이런 희망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SF 소설로 장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진짜 하루아침에 정말 로맨스에서 장르가 공상과학으로 바뀌어 버리는데 이제 멀미가 나버리면서 3대 지수 모두 이 며칠간 상승분을 개원했고요. 또 이제 달러 가치가 다시 급반등 나오면서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18원 올라가면서 다시 1,300원대 위로 치고 올라와서 1,305원까지 오늘 뚫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K증시도 오늘 같은 날 사실 뭐 그동안 이제 급등한 것도 있고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격으로다가 마침 이제 시퍼렇게 스머프 같은 얼굴이 됐달까? 근데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억울한 거는 오늘 정작 우리 K증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또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게, 최근에 외국계 하우스들은 우리 K증시를 대하는 어떤 자세가 정말 노골적으로 반도체 롱, 2차 전지 숏,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자금 빼서 반도체주 상승에 올라타도록 이렇게 대놓고 막 지령을 내리고 있는데, 어제 시티그룹에 이어서 오늘은 골드만삭스에서 또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2030년까지 하락세인데 무려 연평균 11%씩 장기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2차 전지 가격이 원래 2021년까지도 계속 지지부진했었는데 그 이유는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더 큰 폭으로 생산을 늘려왔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갑자기 이 배터리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그게 이제 리튬 가격 사상 최고치하고 연동돼 가지고 이 배터리 가격도 급등이 나온 거다. 근데 이거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으로 이제 일부 광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튬하고 니켈 같은 것들은
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게 작년에 가격이 천장부지로 치솟았다기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 전체적으로 상승 압박이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유는 사실 뭐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 영향력에 따로 움직이게 돼 있고, 또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이런 금속들은 또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항상 주목하는 게 중국 경기 둔화 같은 이런 요인 때문에 또 약발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원자재 어떤 투기 내지는 사재기 수요가 전기차 희귀 광물 쪽으로 전부 올라타면서 그렇게 일시적인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다. 근데 항상 그런 비이성적인 과열 뒤에는 또 차디찬 현타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의 경우는 작년 고점 대비 지금 거의 70% 가까이 빠졌고, 거기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2차 전지 가격도 올해 들어서 계속 하락 중인데,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요 2차 전지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99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다. 근데 이게 작년 2022년에 대비해서 40%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2차 전지 가격 하락세가 무려 2030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주장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골드만삭스가 언급한 2025년하고 2030년 둘 다 그 에코프로 그 배터리 주주분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그 연도 아닌가요? 그 와중에 오늘 포드가 미시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이게 이제 최근에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 이유가 뭐냐? 그 UAW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때문인가? 그러니까 이제 전통 자동차 그 공장 근로자들이 전기차 전환할 돈으로 우리 연봉 더 달라고, 그게 보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자꾸 전기차를 좀 배격하는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배터리 공장 건설도 미루는 거 아닌가. 하여간 여러 가지 썰이 막 난무했는데, 마침내 오늘 새벽에 이 포드는 미시간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럼 갑자기 공장 건설이 그렇게 중단이 됐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정황상으로 답변이 될 만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그게 바로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더 느리게 전기차 생태계로 진입을 하고 있고,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절감 때문에 이번 미시간 전기차 배터리 공장 생산 능력을 기존 계획에서 43% 줄이고, 고용 인원 예상치도 기존 2,500명에서 1,700명으로 축소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최근 외국계 하우스들의 어떤 2차 전지 숏 지령은 또 하나의 어떤 근거를 보강한 셈이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시 골드만삭스로 돌아가면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2030년까지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이렇게 저주를 했던 골드만삭스가 내년 2024년 K 증시 전망 보고서에서는 코스피가 상단으로 2,8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장밋빛 전망을 또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내년 K 증시 상승장의 주도 업종으로 반도체, 자동차, 헬스케어, 그리고 통신을 또 꼽았습니다. 2차 전지는 언급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보면은 우리 K증시 상장사들의 내년 EPS, 그 주당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평균 54%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평균에 못 미치는 업종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지수에 도움이 못 될 애들이니 관심 두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근데 최근 2차 전지 주들 주당 순이익을 보면은 솔직히 올해 1분기에 바짝 당겨 놓은 거 지금 2분기, 3분기에 죄다 까먹고, 또 4분기도 뭐 큰 반전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각오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여간 골드만삭스는 내년 K증시의 이 쌍두마차는 수출 회복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동반한 경기 부양책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오늘 새벽 엔비디아 실적을 정리해 보면은요. 일단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 둘 다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호조가 맞긴 맞습니다. 비록 이제 선반영이라는 정말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힘에 의해서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다시 300불대로 이제 떨어졌지만요. 보시다시피 거의 전 항목에서 다 예상치를 상회한 어닝 비트였습니다. 다만 근데 여기도 조금 쎄한 게 오토,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에서만 이렇게 이번에 실적 미스가 떴는데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 둔화의 영향이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또 투자자들이 선반영은 선반영이라고 치고 그럼에도 저가 매수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우려로 연결된 게 뭐냐면은 이 엔비디아 이제 실적 컨퍼런스 내용에 대한 것 때문이었는데, 그 정말 항상 자신감 넘치는 젠슨 황 CEO가 현재 진행 중인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국 쪽 매출이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뭐 미국 정부의 그 반도체 규제 때문에 첨단 AI 칩을 중국에 수출 통제 당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등등에서 전체 매출의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중국 쪽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추가 감소를 각오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 개인 사견인데, 사실 저는 이번 3분기 엔비디아 실적에 이미 이제 중국 쪽에서 반도체 규제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물량 확보 차원에서 선주문, 초과 주문을 한 물량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4분기에는 기고 효과까지 더해져가지고 주문량이 박살나 버리면은 진짜 4분기 엔비디아 매출은 심각한 타격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런하 반갑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긴 겨울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 하루만 이제 열리고 나면은 이제 내일이 추수감사절 휴장이고 그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뉴욕 증시 이제 오전장만 개장하는데, 이미 뭐 월가에서는 추수감사절 앞뒤로 이제 휴가 내고 아예 그냥 일요일까지 쭉 쉬는 트레이더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고요. 이미 오늘 밤에도 이제 거래가 한산할 예정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미국이 휴장인 상태에서 홍콩, 말레이시아 같은 데 있는 헤지 펀드들이 또 그 하이에나처럼 우리 K 증시를 털어먹겠다고 노리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K 증시 신용 잔고를 봤는데 이미 17조를 넘어갔더라고요. 도대체 개인들이 신용미수까지 땡겨서 어디로 다 갔다가 많이 들어갔을까요? 만약에 신규 상장주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무 보유 확약한 기관들이 그 신규 상장한 그 주식을 팔 수는 없어도 대차로 그걸 빌려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매도 금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선물이나 ETF 매도 혹은 시장 조성자 그 마켓 메이커 공매도를 타고 이번에 참 겨우 산타랠리 시식 코너로 먹은 것까지 털어가 버리겠다고 덤비면은 이거 이제 외국인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우리 K 증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자꾸 해외 소식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니 진짜로 우리 오늘 K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던 대한민국 자체의 악재는 도저히 그냥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다 해외 탓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매를 맞긴 맞았는데 아무리 봐도 잘못한 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억울하다고 표현을 해드린 거고,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특히 이제 제 나이 때 그 80년대 학교 다닌 분들은 뭐 꼭 잘못을 해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을 때도 물론 있었지만 그냥 선생님이 괜히 기분 안 좋아가지고 좁혀던 경우도 솔직히 많았잖아요. 하여튼 우리 K 증시가 오늘 그랬다. 그래서 이제 또 해외 소식이 뭐가 있냐 하면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가 지난 3분기에 그동안 정말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해왔던 미국 대형주하고 우량주들을 대규모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10월 초에 다 공시가 나와야 맞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알려졌냐면은 이 벅셔 해서웨이가 도대체 뭔 이유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증권거래소 SEC 측에 아예 전량 매도해버린 종목들의 지분 변동 현황하고 대량 매도 나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제출을 했기 때문이라네요. 그래서 보니까 존슨, P&G, 아니 이거 둘 다 워런 버핏이 그렇게 물고 빨고 하던 고배당주에다가 경기 방어주들 아닌가요? 또 그리고 제네럴 모터스하고 게임 업체죠,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렇게를 버크셔 해서웨이가 전량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도, 그리고 정유사 쉐브론도 대량 매도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런 버핏 개인의 계좌 변동 내역이라면 좀 이해는 가요. 뭐 이제 연세가 뭐 93세로 이제 고령이시니까 원래 재테크의 기본 공식 중에 하나가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의 비율 정도를 투자 자산에 할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의 경우는 100에서 나이를 빼면 7 나오니까 전체 자산의 한 7% 정도만 이제 주식 같은 투자 자산 비중으로 두고 나머지는 전부 안전자산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한다는 게 이제 말이 되죠. 반대로 이제 20대 초반의 경우는 나머지 70%가 다 투자 자산이고 그 다음에 현금성하고 안전자산은 20% 자기 나이만큼의 비율만 두라는 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워런 버핏 개인 계좌가 아니라 벅셔 해서웨이 계좌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벅셔 해서웨이는 올 연말하고 내년에 미국 경제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기에 저렇게 오랫동안 보유했던 대형 우량주들을 싹 팔아치우고 자기네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가치 투자에 역행하는, 그리고 또 아마존에다가 정유사 쉐브론까지 당장 악재가 있을 게 없는데 왜 이것까지 대량 매도를 했냐 이거죠. 또 워런 버핏 얘기하니까 갑자기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마련한 현금으로 도대체 뭘 하려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어제와 상반되게 대부분 투자 의견도 목표가도 다 상향입니다. 기분 좋게 한번 출발해 보겠는데, 먼저 이마트가 어제의 목표가 상향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이마트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하고 목표가는 93,000원 제시했습니다. 어제 HSBC 13만 원 목표가에 비하면 좀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요? 그럼 HSBC 얘기 나온 김에 오늘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내년 2024년 아이패드와 중국 스마트폰 시장 회복에 따른 OLED 매출 성장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덕산 네오룩스 기존 목표가 52,000원을 오늘 56,000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 다음 이제 시티그룹은 GS 리테일 목표가를 기존 29,000원에서 오늘 3만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매수. 다음에 이제 코웨이도 목표가를 기존 6만 원에서 이번에 6만 3천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역시 매수입니다. 다음 모간 스탠리는 웬일인지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년 2024년 삼성전자의 거의 모든 사업 부문이 실적 회복에 대한 가이던스 상향이라고, 거기다가 펀더멘탈 환경도 봐도 가격은 상승, 재고는 감소, 또 공급 감소 장기화 및 수요 개선도 장기화, 이렇게 전부 마진 회복에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 목표가는 95,000원을 콜했습니다. 그 반도체 겨울이 온다, 윈터 이즈 커밍 그 보고서로 삼성전자를 저격했던 그 모간 스탠리가 목표가 95,000원 불렀다는 거는 의미가 크죠. 그 정말 평소에 칭찬이라고는 하지 않는 선배가 제가 뭐 해온 거 보고서 이번에 좀 신경 좀 썼네, 이거 얼마나 큰 칭찬이야. 이어서 노무라 증권이 리노공업에 대해서 온디바이스 AI 채택 확대에 따른 수혜주라면서 목표가를 기존 19만 원에서 이번에 23만 원으로 화끈하게 올리고 리노공업 투자 의견은 매수로. 다음 이제 오늘 다 좋은데 고춧가루가 하나 끼워버렸습니다. 다름 아닌 카카오에 대한 건데요. JP모간이 이 카카오에 대해서 신규 이니셔티브와 게임 부문 모두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판단하는 경영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정비 절감은 내년 2024년 이후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투자 의견 중립에다가 목표가 42,000원. 아니 오늘 카카오 겨우 5만 원 넘겼는데 목표가 42,000원이면은 사실상 공매도 지령인데, 공매도 지금 금지 기간이니까 어쨌든 하방으로 누르라는 그런 지령이겠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종목 뉴스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내일 나올 뉴스 정도는 오늘 저녁에 미리 다 파악을 하고 매일 아침 금융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나섭니다. 이렇게 지도랑 내비게이션에다가 적외선 투시경까지 갖춘 사람과 그냥 내 자신의 오감하고 총만 믿고 맨몸으로 전투에 뛰어드는 사람은 전략과 성과가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의 뉴스를 제가 오늘 저녁 미리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 목요일 23일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에 비유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공휴일 겸 휴장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오전장만 개장하고 조기 폐장을 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쭉 쉬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개장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본도 마침 근로자의 날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목요일만큼은 외국인들의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에서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해야 되네요. 자, 내일 정부 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2차전지 스마트 조선 현장 간담회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최근 2차 전지 설비 확충하고 해외 진출하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도 HMM 내일 마침 이제 매각 입찰인데, 이제 물에 빠진 사람 뭐 어쩔 수 없고, 일단 빠진 거는 어떻게든지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건져 올려가지고 어깨 동무라도 걸치게 해놓고 사람을 일단 살리고 놔야 그 다음에 뭐 은혜를 갚든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내일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가계 부채, 뭐 영끌 이런 문제점의 어떤 민낯이 들어있을 텐데, 사실 뭐 약간 비인간적일지 몰라도 증시에서는 이제 채권 추심 그리고 신용 정보 이런 쪽에 이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다음 내일 산업부 보도자료가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 제목이 화합, 물, 전력 반도체 생태계 구축 및 기술 교류. 여기서 이제 화합물 전력 반도체는 최근에 뭐 전기차, 스마트폰,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등 하여간 첨단 기술에 뭐 특화된 반도체입니다. 증시에도 전력 반도체 테마주들이 이제 그대로 있어요. 다음 내일 이벤트로는 2023 바이오 인천 글로벌 콘펙스가 개최되는데, 한때 글로벌 백신 허브 요 테마주들이 이제 주로 송도에 있는 그 셀트리온을 비롯한 이런 바이오 업체들인데, 이제 코로나는 비록 물러갔지만 또 다른 팬데믹이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정말 그 신풍제약처럼 산다라박 머리에서 또 머리끄덩이 잡고 바닥에 나뒹구는 일은 정말 없어야죠. 증시에서는 이제 백신 개발하고 원 부자재 이쪽입니다.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 방문. 요거는 이제 푸드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업들이 증시에 있죠. 이어서 내일 중기부는 강원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증시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있죠.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HMM 본입찰하고 또 내일 항체 신약 개발 기업 Y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교보 스펙 15호랑 삼성 스펙 9호가 공모 청약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밤에 미국은 추수감사절 휴장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외신에서 주목해 봐야 될 이슈는 바로 유로존의 11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 PMI 이겁니다. 현재 유로존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했다라고 하려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애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환희가 공포로 바뀌려는 지금 그런 순간입니다. 만약에 유럽의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만약에 짙어진다면은 우리에게도 좋을 것은 없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